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하향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어요. 한 일주일 됐는데, 근데 우리 원 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것만큼 하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 하락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무역수지 관련 얘기입니다. 결국 기업이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2018년부터 2021년 그 추이를 보면 점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역을 통해서 그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하는 금액이 자꾸 작아져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환율이 그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경상수지가 아니고 이제 상품수지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경상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결국 수급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상품수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기업이 무역을 하잖아요. 근데 경상수지에는 무역 외 수지가 또 있기 때문에 해외 뭐에서 뭐 배당 소득도 있을 수 있고, 요즘 뭐 해외 주식 투자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 같은 것을 배제하고 그 순수 기업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우리나라 기업의 그 무역을 통한 영업 실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품 수지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경상 수지가 아닌 상품 수지와 환율과의 관계를 가지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2021년 상품 수지는 761억 달러입니다. 한국은행 통계고요. 근데 2018년 1100억 달러니까 엄청 감소했죠. 31% 감소했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달러 수요는 많은데 결국 달러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달러 수요는 왜 많으냐면 유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서학 개미들이 외국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지난해 약 한 2천억 달러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달러 공급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또 기업이 장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즉 무역을 통해서 남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또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대로 보유주식을 팔고, 서학 개미들은 한국 기업의 영업 실적이 나빠지니까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지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화에 대한 수요는 많고 외화 공급이 이제 받쳐주지 못하니까 환율이 오른다라는 이제 논리 전개가 가능하죠.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역 수지는 104억 달러밖에 안 돼요. 이게 그 많은지 작은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2020년 4분기, 그러니까 1년 한 3개월 전이죠. 그때는 33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1 토막이죠. 3분의 1 토막이 넘어요. 약 한 69% 감소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장사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무역을 통해서 그 남는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남는 거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이유고, 또 서학 개미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에 투자하는 이유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최근에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도 엔 달러 환율이 130엔 할 때 A행하 매수액을 일본에 투자하라는 것도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대로 영업이익을 못 내니까 영업이익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일본에 투자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대로 떠나고 서학개미나 동학개미들은 또 홍콩이나 일본 등에 투자하는데 홍콩에서는 또 중국 때문에 또 투자 손실이 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수출 실적이 어떻는지 무역 실적이 어떻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좀 이제 지역별로 뭐 미국, 중국, 동남아, 일본, 중동 정도가 이제 큰 어떤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중국과 동남아가 거의 뭐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중국하고 동남아만 합치면 뭐 2018년에는 1300억 달러죠. 그러니까 전체 1100억 달러보다 중국과 동남아가 크죠. 2020년에도 거의 비슷해요. 중국하고 동남아를 합치면 전체 무역수지 흑자보다 크거지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동남아 지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이렇게 무역수지가 빠른 속도로 나빠지느냐는 거죠. 2018년만 해도 453억 달러 흑자인데 2020년에는 143억 달러 흑자니까 여기서 거의 68 내지 69%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중국 의존도는 없는데 중국에 대한 무역에서 남는 게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아마 2021년에는 더 줄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경제가 불확실해지니까 수출도 줄었을 거고 또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니까 수입은 증가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없는데 중국에 무역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버는 돈은 자꾸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이 좋아지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도 작고 수출하더라도 그 다음에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죠. 문제는 중국이 동남아에도 수출하거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서도 중국산 제품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또 동남아 지역의 그 무역을 통해서 수출도 또 그 무역 결과의 그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떠나고 수학개밀도 떠나고 그러니까 환율은 오르고 그런 현상이 그 2022년에도 뭐 그나마 지금은 미국 증시가 나쁘니까 그나마 덜 빠져나갈 것 같은데 또 미국 경제 회복되고 뭐 일본이 한국보다 낫고 이러면 또 그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떠나고 그 다음에 서학개미든 떠나는 그런 그 바람직하지 못한 그 무역 환경이 지속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거의 비슷해요.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고정적으로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제품이 있다는 거죠. 일본에 대한 수출은 그렇게 늘지 아니하고 중동 지역은 이제 유가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석유 가격이 오르면 무역수지 적자가 크고 석유 가격이 내리면 무역수지 적자가 작은 거죠. 2022년에는 이제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유가가 낮았죠. 2021년 초만 하더라도 배럴당 50달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100달러, 110달러까지 와가 있으니 아마 2022년 무역 수지는 중동은 뭐 700억 달러 이상까지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2022년에도
무역 수지는 더욱 나빠질 것 같다라는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달러 인덱스 가격이 내리도 우리 환율은 왜 그 하락하는 그 정도가 낮을까? 이게 2022년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을 이제 점검해 보고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이쁘지 않다. 그 달러 수급 상황은 하반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달러 인덱스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아주는 것 정도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